자, 21번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변하는 수와 변하지 않는 수, 그걸 구분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일단 fx가 구간별 함수로 나와 있죠? 구간별로 나와 있는데 얘를 먼저 그려봅시다. 저 함수는 이제 y축 방향으로의 이동만 있는 거니까 점근선은 y축 그대로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금 5랑 5가 똑같고 2랑 2가 똑같으니까 지금 x자리에 4 빼기 x를 집어넣은 게 이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x는 2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가 되겠네요. x 대신에 4 빼기 x가 들어가면 x는 2에 대한 대칭 이동이다. 요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x는 2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점근선이 4고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함수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여기에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하네요. 왜냐면 이 그래프는 x가 0 이하일 때에 대해서만, 즉 y축보다 왼쪽에 대해서만 따르고 있는 거니까 결국 얘가 절대값의 영향을 받냐 안 받냐가 궁금한 거죠. 그러려면 여기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져보면 될 거니까 여기에 x에다가 0을 넣어보면 로그 2의 4가 되니까 여기가 2가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2 더하기 m인데, 그럼 10 더하기 m인데 m 값이 마이너스 10 이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값은 0 이하죠. 자, 근데 0이라고 하면 사실 x축이 이렇게 있으면서 안 꺾일 거긴 한데, 문제에 굳이 절대값이 있는데 설마 안 꺾이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눈치껏 일단 여기가 음수인 상황을, 즉 x축이 이것보다 위에 있는 상황을 잡아서 푸시는 게 확률이 높은 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의 모양은 어떻게 되냐? 일단 이렇게 따르고, 그 다음에 절대값에 의해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동그라미 채워져 있는 거죠. 포함이 여기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함수를 그대로 잘 따르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fx는 t라는 식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다 라고 써 있죠. 자, 그러면 t라는 건 이 식에서는 상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x가 변수고 x와 t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t는 상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프 입장에서 상수는 가로선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t라는 건 뭐 이런 가로선으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x는 t의 실근은 당연히 이제 x값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자, 그럼 그 실근들이 이렇게 근들이 나올 거고, 이 세 개의 x값의 합을 gt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박스의 내용을 보면 t가 a 이상일 때, 즉 가로선이 a보다 a라는 가로선보다 t라는 가로선이 더 높거나 아니면 같은 높이에 있을 때, 그때부터 gt는 ga다.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간 내의 모든 t에 대해서 gt는 ga다 이건데, 자, 그럼 이 식은 뭐에 대한 식이죠? 이 식은 t에 대하여 라고 써 있죠. 자, 그러면 t가 변하는 거네요. 그러면 a는 반대로 상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가 상수면 ga도 당연히 상수인 거죠. 자, 그래서 gt는 ga다 이렇게 돼 있으면 gt라는 값이 일정한 값이 나오는구나. 이 범위에서는 t 값이 아무리 변해도 gt라는 값이 일정한 값이 나온다. 즉 이거의 실근의 합이 일정한 값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그래프로 와서 해석을 해보면, 그럼 t가 지금 뭐 양수니까 일단 x축보다 조금 위에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자, 그래서 t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하나, 둘, 세 개의 합이 gt가 되는 거고, t가 만약에 조금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하나, 둘, 셋 해서 세 개의 합이 gt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개의 숫자의 합이 변할까요? 아니면 일정할까요?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서로 대칭적이죠. 자, 그래서 지금 x는 2에 대해서 대칭적이니까 이렇게 가로선을 그었을 때
여기와 여기의 합 그거랑 가로선을 조금 더 높였을 때 여기와 여기의 합은 당연히 얘의 2배로 일정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달리는 이쪽 파트와 만나는 이 x값들이 바뀌면서 그 합이 바뀌게 되겠네요. 그러면 언젠가부터 합이 일정하다고 했는데 그 상황은 언제가 될 거냐? 이쪽 파트랑 가로선 t가 더 이상 만나지 않는 상황. 그때부터는 합이 일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가로선이 이렇게 t라는 가로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의 합은 여전히 얘의 2배로 일정할 거고, 근데 물론 여기도 있지만 여기 x값이 0이기 때문에 뭐 더해봤자 어차피 0을 더하는 거니까 gt의 값에 영향을 안 주죠. 그리고 그것보다 t가 조금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쪽 파트랑 더 이상 만나지 않으니까 얘와 얘의 합 계속 얘의 2배로 일정한 값이 나오겠네요. t가 계속 증가를 해도. 그래서 이 상황이, 즉 t가 여기 있는 상황이 이 최소값의 상황이 되는 거니까 a의 최소값이 지금 2라고 했죠? t가 2 이상일 때부터 이렇게 대칭적인 것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니까 이때 딱 여기를 지나는 이때가 가로선의 값이 2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다가 0 대입했던 거 있죠? 0 대입했더니 절대값 10 더하기 m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2고 그러면 m 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구하라고 한 게 f 마이너스 12인 거죠. 그러면 이쪽 범위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5 로그 2의 16, 그 다음에 m이 마이너스 12죠. 지금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로그 2의 16이 4니까 20 빼기 12 해서 절대값 씌워도 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면 사실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고요. 공부가 조금 아직 미흡하신 분들이면 아예 이 문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자, 그분들은 지금 뭘 아셔야 되냐? 이 식은 x에 대한 식이고, 그래서 t는 상수니까 가로선의 역할을 한다. 그걸 인지를 먼저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식은 t에 관한 식이니까 t가 변수고 반대로 a가 상수여서 이 ga가 상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gt의 값이 일정하다. 즉 이 식의 해의 값이, 즉 x의 값의 합이 일정하다 라고 연결을 지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x자리에 4 빼기 x를 넣으면 그래프가 x는 2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더라 라는 것까지 아시면 이제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